서울 변두리 오래된 가구 수선점 나무의 시간은 정오가 지나서야 겨우 활기를 띈다. 활기라고 해봐야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른한 포크송과 창틈으로 길게 늘어진 햇살 속에 춤추는 톱밥가루가 전부다. 올해로 이른을 바라보는 태수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스마트폰 화면과 씨름 중이었다. 그의 손은 수십 년간 대패질과 망치질로 다져져 마디마디가 굵고 투박했다. 나무의 결은 누구보다 잘 읽어내는 손이었지만 매끄러운 유리 액정 위에서 춤추는 아이콘들은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았다. 어르신, 거기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 촬영 시작이에요. 어제 가게를 다녀간 대학생 손님 지우가 일러준 말을 태수는 주문처럼 의조렸다. 지우는 태수가 고쳐준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이 실력을 그냥 썩히기 아깝다고 유튜브를 권했다. 요즘은 이런 장인의 손길이 유행이라나 뭐라나. 태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화면 속에 자신을 보았다. 깊게 인 미간의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 카메라 렌즈를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눈동자가 자꾸만 허공을 헤맸다. 에잉, 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인지 뭔지. 투덜대면서도 그는 미리 준비해둔 통기타를 무릎 위에 올렸다. 사실 태수는 가구쟁이가 되기 전 가수가 되고 싶었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먹고 사는 일에 치여 기타줄을 놓은 지 수십 년이었지만 은퇴 후 다시 잡은 기타는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녹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 상단에 빨간색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저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작은 가구 수선집을 하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딱히 할 말은 없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내 그의 굵은 손가락이 기타줄을 가볍게 튕겼다. 맑은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그가 고른 곡은 젊은 시절 가장 좋아했던 이수연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떠오르는 서정적인 인디 포크곡이었다. 그의 낮은 저음이 기타 소리에 섞였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노래 가사는 다 괜찮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며 누군가의 어깨를 다독이는 내용이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태수는 더 이상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고쳤던 수많은 가구들, 그 가구들에 묻어있던 사람들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이가 낙서해둔 책상 다리, 부부가 싸우다 찍힌 식탁, 모서리, 상처난 나무를 다듬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노래가 되어 흘러나왔다. 노래가 끝나고 태수는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무처럼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까요.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태수의 손끝에 묘한 전율이 일었다. 그는 지우가 알려준 대로 영상을 올리고 제목에 70대 목수의 서툰 노래 나무와 위로라고 적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꾸만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누가 볼까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그의 영상 아래 첫 번째 댓글이 달렸다. 아이디 새벽 별 취업 준비 때문에 하루 종일 울고 들어왔는데 할아버지 노래 듣고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나무처럼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말,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태수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댓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뭉클한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올라왔다. 그는 답글을 달기 위해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눌렀다. 오타가 날까봐 조심스러웠고 맞춤법이 맞는지 몇 번을 확인했다. 작성자 김태수 별님, 오늘 많이 힘들었지요.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대로 충분히 귀하고 예쁜 나무예요. 잘 자요. 그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다. 늘 똑같던 동네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이라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는 결국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른다는 것을 그는 새삼 깨달았다. 태수는 내일 수선할 낡은 흔들의자를 떠올렸다. 그 의자의 주인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영상을 봐준 누군가에게도 더 깊은 위로를 전해주고 싶다는 작은 희망이 그의 가슴속에 새순처럼 돋아났다. 그의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태수의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올린 서툰 노래 영상이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타고 누군가의 거실로, 누군가의 좁은 자취방으로 스며든 모양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스마트폰 상단에 뜬 숫자 100이 태수를 맞이했다. 구독자가 100명을 넘었다는 알림이었다. 태수는 안경 다리를 고쳤으며 댓글창을 살폈다.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 처음으로 편하게 웃어봐요. 가구 고치는 소리가 꼭 빗소리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사람들은 태수의 완벽하지 않은 노래와 투박한 손놀림에 열광하고 있었다. 지우가 말했던 진정성이라는 게 이런 걸까? 태수는 왠지 모를 책임감에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영상을 찍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한 젊은 여성이 커다란 상자 하나를 낑낑대며 들고 들어왔다. 언뜻 봐도 모서리가 다 깨지고 칠이 벗겨진 아주 낡은 나무 상자였다. 저 유튜브 보고 찾아왔는데요. 혹시 이것도 고칠 수 있을까요? 여자의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다. 그녀가 내놓은 것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평생 보물을 담아두시던 괴짝이었다. 이사를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한쪽 귀퉁이가 심하게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다른 공방에 갔더니 새로 사는 게 싸다고 그냥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서요.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돋보기를 쓰고 괴짝을 찬찬히 살폈다. 오동나무로 만든 소박한 괴짝이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표면 위로 수진의 할머니가 보냈을 긴 세월이 고스란히 읽혔다. 나무는요, 사람하고 비슷해서 한 번 다치면 그 자리가 남아요. 하지만 그게 흉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태수는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켰다. 삼각대도 없이 쌓아둔 나무 판자 위에 대충 세워둔 카메라였지만 그 렌즈 너머로 수진과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 자,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패였죠? 이걸 억지로 메우고 새 것처럼 칠하면 당장은 깨끗해 보여도 나무가 숨을 못 쉬어요. 대신 이 상처를 보듬어서 새로운 무늬로 만들어줄 겁니다. 태수는 작업대 위에 괴짝을 올리고 대패를 잡았다. 슥슥. 일정한 호흡에 맞춰 대패가 지나갈 때마다 얇은 나뭇결이 꽃잎처럼 말려 올라왔다. 가게 안에는 은은한 나무 향이 퍼졌고 태수는 그 소리에 맞춰 나직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쩍 갈라지기도 하고 못자국이 남기도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 사업 실패하고 이 작은 공방으로 숨어 들어왔을 땐 제 인생도 이 썩은 나무 판자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수의 손이 깨진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새 나무 조각을 덧대었다. 결을 맞추고 아주 미세한 틈까지 사포로 다듬는 과정은 마치 상처난 마음을 달래는 손길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상처 때문에 제가 나무를 더 잘 이해하게 됐더라고요. 아픈 데를 아는 놈이 더 잘 고치는 법이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주름이 참 좋습니다. 이게 다 제가 잘 살아왔다는 훈장 같거든요. 수진은 태수의 작업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다. 카메라 화면 속 태수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손이 닿는 곳마다 낡은 괴짝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태수는 괴짝에 떨어진 자리에 작은 나비 모양의 나무 조각을 박아 넣었다. 상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던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만드는 상감기법이었다. 자, 다 됐습니다. 이제 할머니 괴짝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비 괴짝이 됐네요. 수지는 깨끗하게 수선된, 아니 더 아름답게 태어난 괴짝을 어루만지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태수는 휴지 대신 거친 수건 한 장을 툭 내밀며 허허 웃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수진과 함께 괴짝을 고친 과정을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렸다. 영상의 제목은 상처가 무늬가 되는 과정이었다. 영상은 올린 지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수많은 청년이 댓글을 달았다. 취업 실패하고 제 인생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 말씀 듣고 울었습니다. 저도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오늘 저를 살렸습니다. 태수는 가게 구석에 놓인 통기타를 가져왔다.
그리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배경 삼아 짧은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가사 없는 연주곡이었다. 기타줄을 타고 흐르는 멜로디는 낮에 고친 오동나무 괴짝처럼 담백하고 따뜻했다. 그는 이제 안다. 자신의 유튜브는 기술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여주고 그 상처가 어떻게 문의가 되는지 함께 지켜보는 공간이라는 것을. 태수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나의 낡은 대패질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듬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이다. 공방에 불이 꺼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태수의 가슴 속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진 듯 온기가 가득했다. 시니어 유튜버라는 낯선 이름표는 어느새 그에게 가장 소중한 훈장이 되어 있었다. 태수는 며칠째 공방 청소에 여념이 없었다. 구석에 쌓인 자투리 나무들을 정리하고 기름칠을 새로 한 연장들을 벽에 가지런히 걸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작은 차 모임 공지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저 차 한 잔 마시러 오시라고 한 건데 이리들 많이 오고 싶어 할 줄이야. 지우의 도움을 받아 추첨한 5명의 손님이 오늘 공방을 찾기로 한 날이다. 태수는 아침 일찍 시장에 들러 은은한 향이 나는 국화차와 갓 구운 백설기를 준비했다. 화려한 케이크보다 나무 공방에는 이런 담백한 간식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았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이 되자 공방 문에 달린 종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앳된 얼굴의 대학생, 아이를 등에 업은 젊은 엄마, 정장 차림의 직장인, 그리고 태수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중년 사내까지. 저마다 다른 삶의 무게를 지닌 사람들이 좁은 공방 안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처음 보는 사이라 공기 중에는 묘한 어색함이 감돌았다. 태수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직접 깎은 나무 찻잔에 차를 따랐다. 어서 들어오세요. 가게가 비좁고 나무 가루도 좀 날리는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정장 차림의 사내였다. 그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사표를 고민하던 중에 태수의 상처가 문의가 된다는 영상을 보고 밤새 울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태수 어르신, 저는 제가 실패한 나무 조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낡은 괴짝을 고치시는 걸 보고 제 상처도 언젠가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싶어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사내의 말에 여기저기서 낮은 한숨과 공감의 끄덕임이 이어졌다. 젊은 엄마는 독박 육아에 지쳐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을 때 태수의 노래가 자장가처럼 들렸다고 했고, 대학생은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서 마음이 놓였다고 했다. 태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다. 나무의 옹이를 살피듯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며 그들의 사연 속에 담긴 결을 읽어내려갔다. 여러분, 나무를 만지다 보면요. 가장 단단하고 결이 고운 나무보다 비바람 맞고 휘어 자란 나무가 가구를 만들었을 때 훨씬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건 다들 멋진 무늬를 몸에 새기고 계신 중이라 그런 겁니다. 태수는 미리 준비해둔 자투리 편백나무 조각들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사포 한 장씩을 건넸다. 자, 우리 거창한 얘기 말고 사포질이나 좀 해봅시다. 이 거친 나무 조각이 보드라워질 때까지 문지르다 보면 머릿속 시끄러운 소리들이 좀 조용해질 겁니다. 공방 안에는 한동안 사각 사포질 소리만이 가득했다. 은은한 편백향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나무를 문질렀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던 손놀림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졌고 굳어있던 사람들의 표정도 나무의 표면처럼 매끄럽게 풀려갔다. 사포질이 끝날 무렵 태수는 구석에서 기타를 꺼내 들었다. 오늘 모여주신 게 인연인데 노래 한 곡 안 할 수 없지요. 태수의 손가락이 기타줄 위를 미끄러졌다. 이번에 고른 곡은 그가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선보였던 마음을 다독이는 포크송이었다. 좁은 공방은 이제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위로의 성당이 된 듯했다. 노래가 끝나자 누군가 나지막이 박수를 쳤고 이내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처음 들어올 때의 그 무겁던 공기는 어디로 갔는지 공방 안은 사람들의 온기로 꽉 차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태수는 홀로 남아 찻잔을 닦았다.
테이블 위에는 사람들이 직접 사포질해서 매끄러워진 나무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조각을 가져가는 대신 그 위에 각자의 다짐을 적어 태수에게 선물로 남겨두고 갔다. 나를 사랑하기 조금 느려도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태수는 그 글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빙그레 미소 지었다. AI가 추천해주는 수만 개의 콘텐츠보다 오늘 이 좁은 공방에서 나눈 짧은 대화와 따뜻한 차 한 잔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그는 다시금 느꼈다. 그는 카메라를 켜고 오늘의 소회를 짧게 녹화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나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의 무늬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끔은 대패질당하는 것처럼 아플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근사한 작품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들 오늘 밤은 나무처럼 깊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공방 불을 끄는 태수의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목수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숲을 가꾸는 정원사였다. 창밖으로 뜬 보름달이 태수의 낡은 간판 나무의 시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태수의 유튜브 채널에는 오늘도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들어 그가 뿌린 위로의 씨앗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유튜브의 세상은 달콤한 응원만큼이나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어서던 날, 태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과 마주해야 했다. 어르신, 당분간 댓글창 보지 마세요. 제가 관리할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태수는 고집스레 돋보기를 찾았었다. 화면 속에는 태수의 진심을 난도질하는 문장들이 가득했다. 감성팔이 지겹다. 결국 저러다 나중에 비싼 가구 팔아먹으려는 수작 아냐? 노래 실력도 형편없는데. 노인이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제 그만 좀 나오시죠. 저 공방 위치 보니까 땅값 올리려고 쇼하는 거라던데. 태수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가슴 한구석이 대패에 깊게인 것처럼 쓰라렸다. 평생 나무를 만지며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던진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태수는 기타를 잡지 못했다. 공방의 문은 굳게 닫혔고 라디오의 음악 소리도 멎었다. 태수는 어두운 공방 구석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구 고치는 소리가 빗소리 같다던 사람들의 찬사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그 투박한 손마디조차 부끄럽게 느껴졌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그때 공방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며칠째 문을 닫은 태수가 걱정되어 달려온 지우였다. 어르신,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지우는 덥석 태수의 손을 잡았다. 태수는 힘없이 손을 빼내려 했지만 지우는 더 꽉 쥐었다.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어르신 영상 보고 죽으려다 살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건 진짜예요. 가짜는 그 화면 속 유령 같은 말들이라고요. 태수는 힘겹게 입을 뗐다. 지우야, 나무에도 옹이라는 게 있단다. 가지가 뻗어나갔던 자리가 굳어서 생긴 딱딱한 부분이지. 그건 아무리 잘 드는 대패로 밀어도 매끄러워지지 않아. 오히려 대패 나를 상하게 만들지. 지금 내 마음이 꼭 그 옹이 같구나. 태수는 며칠을 더 알았다. 그러다 문득 공방 한쪽 구석에 방치된 나무 기둥 하나를 발견했다. 너무 단단하고 옹이가 많아 가구로 쓰기엔 부적합하다며 내버려뒀던 느티나무였다. 태수는 홀린 듯 그 나무 앞에 섰다. 그는 카메라를 다시 켰다. 이번에는 노래도 화려한 설명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그 거친 느티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옹이가 나타날 때마다 대패질은 멈칫거렸고 태수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태수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제 마음속에 생긴 옹이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사실 며칠 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던진 말에 나무보다 더 깊게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는 옹이가 박힌 부분을 조심스럽게 조각칼로 파내기 시작했다. 억지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옹이의 모양을 살려 꽃 모양으로 조각해 나갔다. 처음엔 이 옹이가 밉기만 했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런 단단하고 아픈 상처가 박혀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옹이야말로 이 나무가 모진 바람을 견디며 가장 치열하게 살아남으려 했던 흔적이더라고요. 옹이가 없는 나무는 약합니다. 옹이가 박힌 나무라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법이지요. 태수의 손길을 따라 볼품없던 느티나무 옹이는 어느새 아름다운 꽃 한 송이로 피어났다. 상처를 깎아내버리는 대신 상처를 더 깊이 사랑하기로 한 목수의 고백이었다. 영상이 올라가자 댓글창은 이전과는 다른 물결로 넘실거렸다. 악플러들의 조롱은 응원의 목소리에 뒤덮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어르신, 저희가 당신의 옹이를 함께 지켜드릴게요. 상처를 꽃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사표 던지려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다시 기타를 들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더 단단한 손끝으로 기타줄을 튕겼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아픔을 통과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울림이 배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위로라는 것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가진 사람이 그 흉터를 기꺼이 보여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태수의 공방 유리창에는 다시 노란 불빛이 켜졌다. 나무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었다. 상처가 무늬가 되고 옹이가 꽃이 되는 그 기적 같은 시간 속에서 태수는 진짜 작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태수는 공방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설계도면 몇 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고 팽팽한 얼굴의 태수가 지금은 사라진 어느 거대 건설 현장 앞에서 헬멧을 쓴 채 활짝 웃고 있었다. 유튜브 카메라 앞에 앉은 태수의 표정이 여느 때보다 진지했다. 사람들은 제가 평생 나무만 만진 줄 알지만 사실 제 젊은 날은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에서 보냈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리고 도시를 만드는 게 제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이었지요. 태수의 과거 에피소드가 화면 너머로 흐르기 시작했다. 30여 년 전 태수는 잘나가는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었다. 앞만 보고 달렸고 높이 쌓는 것만이 성공이라 믿었다. 하지만 무리한 공기 단축과 부실 공사의 압박 속에서 그는 결국 신념을 꺾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야 했다. 그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퇴직금 대신 받은 낡은 청사진 몇 장과 사업 실패로 날려버린 전 재산뿐이었다. 그때 저를 살린 건 화려한 설계도가 아니라 고향 집 마당에 버려져 있던 썩은 평상이었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보고 고향으로 내려간 태수를 맞이한 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손수 만드셨던 나무 평상이었다. 비바람에 썩어 문드러진 평상을 보며 태수는 자신의 처지 같아 밤새 울었다. 그러다 무심결에 잡은 대패로 그 평상을 깎기 시작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거친 면을 갈아내자 그 속에서 거짓말처럼 붉고 단단한 나무의 속살이 드러났다. 태수는 그때 깨달았다. 콘크리트는 무너지면 폐기물이 되지만 나무는 깎아낼수록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것을. 태수는 공방 구석에 놓인 낡은 통기타를 쓰다듬었다. 이 기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겁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나무는 죽어서 가구가 되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이 아니라 노래가 되어야 한다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 기타줄을 튕기며 버틴 건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그리웠기 때문일 겁니다. 태수는 카메라를 향해 이번엔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얼마 전 구독자 한 분이 보내온 사연이었다. 평생 서먹했던 아버지의 유품인 책상을 고쳐달라는 내용이었다. 태수는 그 책상을 수선하며 자신의 아버지와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대신 써내려갔다. 책상 서랍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을 법한 문장을 아주 작은 글씨로 새겨 넣었다. 너는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설계도였다. 작업을 마친 태수는 다시 기타를 잡았다. 이번에 부르는 노래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아주 오래된 포크 가요였다. 오늘 이 노래는 평생 표현이 서툴러 나무처럼 묵묵히 서 있기만 했던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그늘 밑에서 자란 우리 모두를 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좁은 공방을 넘어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기타 소리는 때론 애잔하게, 때론 단단하게 울렸다. 그의 연주는 기교가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수십 년간 나무를 만지며 다져진 손끝의 진심이 줄마다 배어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어두워졌지만 댓글창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태수 어르신의 과거를 듣고 나니 왜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무뚝뚝한 목수셨는데 오늘 밤엔 아버지께 전화 한 통 드려야겠어요. 높은 빌딩보다 낮은 공방의 의자가 더 위대하다는 걸 느낍니다. 태수는 창밖의 가로등 아래 잠시 멈춰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낡은 평상 하나씩을 품고 살아간다. 비에 젖고 썩어버려 이제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태수는 이제 안다. 자신의 역할은 그들의 마음에서 썩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깎아내고 그 안에 숨겨진 단단한 속살을 찾아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것이 아버지가 물려준 기타와 나무가 자신에게 준 마지막 숙제였다. 그는 일기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빌딩은 무너지지만 노래는 남는다. 나무는 깎일수록 깊어지고 사람은 아플수록 노래가 된다. 공방의 밤은 깊어갔지만 태수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청년 시절의 열정이 위로라는 이름의 새로운 설계도로 다시 그려지고 있었다. 공방 나무의 시간 앞마당에 작은 잔치가 열렸다. 화려한 조명도 거창한 무대도 없었다. 태수가 직접 만든 투박한 나무 의자, 몇 개와 구독자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따뜻한 차가 담긴 텀블러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곳을 가득 채운 온기는 그 어떤 대형 콘서트홀보다 뜨거웠다. 태수는 오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을 들인 마지막 작품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팔기 위한 가구도 기술을 뽐내기 위한 전시품도 아니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답장입니다. 태수가 정성스럽게 덮여있던 천을 걷어내자 커다란 느티나무로 만든 기억의 벤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벤치의 등받이에는 태수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만났던 사람들의 사연과 그들이 남긴 위로의 문장들이 아주 세밀한 조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취업에 실패했던 청년의 눈물, 육아에 지쳤던 엄마의 한숨, 사업 실패로 무너졌던 중년의 고독. 그 모든 아픔이 나무의 옹이와 결을 따라 아름다운 무늬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나무는 혼자 서 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제 채널이라는 작은 그늘 아래 쉬어가 주셨기에 비로소 진짜 목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벤치를 어루만졌다. 벤치에 새겨진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한 이들은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태수는 그런 그들을 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다. 이어 태수는 낡은 통기타를 무릎 위에 올렸다. 지우가 옆에서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실시간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수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 곳곳에서 태수의 마지막 인사를 듣기 위해 모여든 이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나무를 깎으며 느꼈던 평온함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을 담아 즉흥으로 연주해 보려 합니다. 태수의 손가락이 기타줄 위를 부드럽게 유영했다. 이수연의 청아한 목소리처럼 맑으면서도 오랜 세월을 견딘 목수의 손. 마디처럼 단단한 선율이 공방 앞마당에 울려 퍼졌다. 기타 소리는 바람을 타고 동네 어귀로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넘어 수만 명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노래가 흐르는 동안 태수는 자신의 지난 삶을 복기했다. 앞만 보고 달렸던 건설 현장의 불빛들, 사업 실패 후 숨어들었던 어두운 단칸방, 그리고 처음으로 나무를 만지며 느꼈던 그 서늘하고도 따뜻한 감촉. 그 모든 순간이 오늘의 노래가 되기 위한 소중한 음표였음을 그는 이제 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마당에 모인 사람들과 채팅창에 수많은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박수를 보내왔다. 그것은 찬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깊은 동질감의 표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밤, 태수는 홀로 공방에 앉아 카메라 앞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구독자 여러분, 아니 나의 소중한 나무 친구들. 제 유튜브는 여기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이제 저는 화면 속의 목수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 언제나 서 있는 그늘 깊은 나무로 남고 싶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 이 벤치에 앉아 쉬어가듯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신만의 쉼표 하나를 꼭 깎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는 카메라를 끄고 조용히 공방 문을 잠갔다.
나무의 시간이라는 간판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다. 태수는 이제 더 이상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마음 졸이지 않는다. 그가 심은 위로의 씨앗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각자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그는 공방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나무처럼 느렸지만 그 어떤 청년의 걸음보다 당당하고 평온했다. 그의 등 뒤로 은은한 나무 향이 따라왔고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상처가 무늬가 되고 노래가 인생이 된 노 작가의 뒷모습 위로 2026년의 따뜻한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에필로그 숲이 된 나무의 시간. 태수가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 영상을 올린 지도 벌써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다. 공방 나무의 시간은 이제 예전처럼 매일 문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골목 어귀의 낡은 나무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앞마당에 놓인 기억의 벤치는 동네 사람들과 멀리서 찾아온 나그네들의 소중한 쉼터가 되었다. 지우는 가끔 태수의 공방을 찾아와 먼지를 털어내고 환기를 시킨다. 태수는 요즘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 구독자들의 메시지에 지우는 짧은 영상 하나를 답장 대신 올렸다. 영상 속에서 태수는 카메라를 응시하는 대신 산자락 아래 작은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도 마이크도 없었지만 그의 곁에는 동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태수는 아이들에게 부러진 나뭇가지로 작은 새총이나 나무 피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허허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건 상처난 나무인데 왜 버리지 않아요? 허허, 이건 상처가 아니라 이 나무가 예쁜 무늬를 그리려고 준비한 거란다.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다. 그는 이제 화면 속의 스타가 아니라 아이들의 할아버지로 그리고 이웃에 기댈 곳 없는 마음을 들어주는 진짜 나무로 살아가고 있었다. 놀라운 변화는 태수의 주변뿐만이 아니었다. 태수의 채널을 보고 용기를 얻은 시니어들이 저마다의 공방을 차리고 저마다의 악기를 들고 유튜브라는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제2의 태수라 불리는 이들은 화려한 편집 기술은 없어도 저마다의 삶이 응축된 진한 국물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태수가 심은 위로라는 씨앗이 어느새 커다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태수는 홀로 공방 작업대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동안 그가 고쳐준 가구들의 목록과 주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내 손엔 대패 대신 흙이 묻어 있고 기타줄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깎아낼 상처도 메워야 할 틈도 없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가구 같다. 그때 공방 앞마당 벤치에 앉아 비를 피하던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기타를 꺼내 들었다. 태수가 즐겨 치던 그 선율이었다. 빗소리와 어우러진 서툰 기타 소리가 골목을 타고 흐르자 태수는 눈을 감고 박자를 맞추었다. 나무의 시간은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깊게인 주름 사이에서 영원히 흐르고 있었다.